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조전략개발원에 근무 중인 2012년 입사자 07 경영 출신 문영진 주임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전 재작년에 입사해서 지금 현재 홍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06학번 경영학과 재학했던 김정원 주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영어교육과 08학번 졸업해서 작년에 2014년 학년 인턴 제도를 통과해서 올해 입사하게 된 현재 투자금융부 베트남 KSP 사업수행반에 재직 중인 한서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스펙이 있고 없고는 취업하는 데는 크게 상관없는데 지금 입사할 때보다는 나중에 들어오고 나서 그게 이제 업무에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너무 뭐 스펙 따려고 자격증 따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학생활의 뭐 꿈을 뭐 실현하고 그런 거에도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가 2014년도 스펙 초월으로 입사한 경우이기 때문에 아마 제 스펙이 제일 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영어교육과 출신이긴 하지만 해외 어학연수 경험 같은 건 없었고요. 사실 저희 캠프에 입사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건들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터디 같은 경우는 특별히 캠코를 위한 스터디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조금 공용적인 금융 분야의 회사에 입사를 하기 위한 스터디라든지 그런 걸 진행했고요. 제가 도움을 받았던 곳은 사실상 이제 흔히들 접하시는 카페, 이제 취업 카페에서 저는 후기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캠코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합숙 면접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 합숙 면접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그 형태가 확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얻은 정보를 사실상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야 될지 머릿속에 많이 그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했는데 실제로 제가 머릿속에 그리던 모습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았고 좀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제가 여기 캠코에 입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스터디가 저는 하면서 엄청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이제 거기 오는 분들이 다 취업하려고 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하려고 오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더 시너지 효과도 좋고, 약간 좀 자기 목적, 가고 싶은 그런 직장이랑 좀 매치도 되면서 배치도 해주고 거기서 또 1박 2일로 합숙도 하더라고요. 저희 학교에 있는 그런 취업 프로세스를 많이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 제가 캠프에 들어오기 위해서 가장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캠프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마 저희 아까 1, 2, 3단계 그 취업 프로세스에서도 있었다시피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취업 스터디를 준비했는가 했을 때도 아까 답변은 못 드렸는데 논술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탐색도 되게 많이 받고, 그리고 신문 기사 이런 것도 스크랩하면서 공부하고 그런 것들이 노력을 했었던 것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여기 들어와서 막상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요소는 사실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니고 기한문을 잘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인성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도 그 캠프에서 생활하는 것도 그 사회생활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고, 또 여러 가지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지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인성적인 부분, 인사 잘하고 그런 기본적인 예의 같은 것들이 사회생활하고 저희 캠프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 아까 그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올해 채용 계획은 확정은 안 됐어요. 근데 논술이라는 게 뭐 문제가 몇 문제, 어떤 영역인가는 뭐 그때 따라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답변하고 이렇게 서술하는 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논술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뭐 신문을 많이 읽고 그걸 좀 뭐라 해야 되지, 시간을 재고 저는 연습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논술이랑 다른 데도 비슷하겠지만 좀 그 제한된 시간에 빨리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걸 잘 이렇게 녹여서 써야 되는 건데 그걸 신문을 많이 읽고 평소에 시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면 그런 정보들이 많았을 테고 그걸 약간 노트로 정리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걸 활용해서 좀 제한된 시간에 타임을 좀 정해놓고 연습하는 걸 하다 보면 뭐 좋은 성과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제가 시험 칠 때 2012년 말의 경우에는 그렇게 전공 시험을 요하지 않았어요. 이제 말하자면 경제 혹은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을 어떻게 풀어나가냐 하는 논술 위주였고요. 전공 지식, 예를 들어 뭐 재무관리 이론, 경제학의 모델 이런 것을 서술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2015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구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논술 문제를 낼 때 어떤 특정 전공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푸실 수 있도록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제 경제, 법 이렇게 뭐 인문, 사회 이렇게 나눠져 있을 텐데 그러니까 본인이 전공이면은 전공을 쓰셔도 되고요. 만약 전공이 아닐 경우에는 뭐 다른 인문, 사회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쓰실 수 있도록 해당 전공을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그 논리적으로 써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책을 되게 많이 읽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되게 얇은 책이에요. 철학가들 이렇게 전집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책들인데 뭐 홉스 뭐 책들이나 뭐 되게 유명한 철학가들 책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책들은 하루에 한 권씩도 다 읽을 수 있고 그걸 보면서 제가 따라서 써 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글 쓰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신문에 논설 많이 읽어보세요. 거기 어떻게 보면 기자의 오피니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들이 자신의 견해를 그 제한된 그 폭에서 이렇게 써내려가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논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읽어보시고 따로 한번 써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